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 관심들 많으시죠? 정말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것 또한 맞습니다. 과열이 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언제나 물어봐 주세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겠습니다. 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얼마 전에 서울시내 면세점 그 특허권 면세점. 그 네, 결과 네.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용산 그리고 여의도 여의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엄청난 규모의 면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주변 혹시 집값에도 영향을 줄까? 이거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바람을 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왜냐하면 수요자가 관광 때문에 수요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요자들에 의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네. 그럼 이제 임차인들의 레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기본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300, 400 받는 사람들이 주둔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현재 집값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집의 가치가 상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아주 그레이드 높은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용한 걸 원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박작짓거라면 오히려 주택 부분에 있어서 진짜 주거 전용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적당한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상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대박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예, 종목별로 또 저희가 그렇죠. 이제 차이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드릴게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뭐 궁금해하시나 물어보러 갈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거? 예. 예, 저가요. 네. 원래 집을 두 개를 이번에 한 유품 빌라라는 거는 네. 한 4월 9일 날 거한데, 이 힐스테이를 한번 팔까 해서. 힐스테이트? 어느 쪽이요? 강서요. 강서. 네. 힐스테이. 네, 네. 그걸 팔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매도해도 네. 괜찮은가 해서요. 네,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를 거라면 조금 이따 해야 되나? 이제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데 잠시만요. 네네. 저희 점검할게요. 네네. 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마곡지구 화곡동 얘기할 때 원래 1등 지역이 여기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 쪽에 있는 우장산 1지구, 그 다음에 2지구, 지금 3지구인 강서 힐스테이트가 사실은 지역에서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 지역의 가격을 주둔하는 아파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곡지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1등으로 바뀌면서 힐스테이트가 가격이 빠질 수 있으니 마곡지구 입주가 다 되기 전에 힐스테이트라든가 그 강서 쪽 1, 2, 3주구에 대한 매도 부분을 체크를 해봐라라는 말씀을 세미나 때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강서 힐스테이트가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건 작년에 입주하다 보니까 아직 새 아파트여가지고 아직 작년까지만 해도 1등이었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피부적으로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입주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자,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살래요? 마곡지구 아파트를 살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힐스테이트가 밀린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다 하기 전에 강서 힐스테이트가 1등 지역이었지만
어떤 새로운 상권의 변동, 아파트 상권의 변동이 있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 지금 화곡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새 아파트고 지금은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놔둬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얘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강남에 있고요. 그리고 이주하지 않은 그 세대 때문에 다시 또 이주가 발생되면은 저 파주까지 가격이 중심지 같은 경우 오를 정도로 가격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파트 어떤 부동산 어떤 변동하는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밀려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경기로 가는 그 차이의 강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은 어떤 거가 제일 최고냐면은 어떤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게 가장 우수해요. 이쪽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읽어주는 아파트라서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개발이라든가 차이까지 같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마곡지구를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가 다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요. 더 많이 올라요, 마곡지구가. 그러니까 얘가 마곡지구가 다 입주 완벽하게 되기 전에 얼른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이렇게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근데요. 네. 근데 오늘 누가 계약을 해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억 4천에. 오늘? 그게 적정한지. 아, 매가가 네, 6억 4천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6억 4천이요? 네. 아, 입주할 때 매가가 34평이 6억 4천 네. 더 되지 않나요? 더 되는데 너무 그래서 싸지 이게 않나? 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가 지금 유풍 빌라를 하나 또 갖고 있잖아요. 4월 9일 날 구입했잖아요. 근데 이걸 독도방에서 나중에 차익이 생긴다, 수익이 있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짓는 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층이 어떻게 되시죠? 저 유풍 빌라요? 아니, 힐스테이트가. 힐스테이트가 20층이요. 아, 로얄층이시네요. 20층에 10층이에요. 아, 총 20층에 10층이다. 네. 아, 중간층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평당 1,800대면 가격이 그렇게 센 건 아니더라고요. 세진 않고요. 참 아쉽네요. 요게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분위기 더 타기 전에 좀 작년에 분위기 좀 잘 탔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에 그때 또 경기가 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글쎄요, 힐스테이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받을 수 보기에 있다고요? 돈 1, 2천이라도 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쉽습니다. 너무 6억 4천에 근데요, 내놓긴. 전문가님 저가 유풍 빌라 네, 육풍빌라 몇 이것 좀 번지죠? 한번. 1700에 23호요. 화곡 몇 동이에요? 하곡 3동이요. 3동 네. 1007에 23호요. 23호. 역세권 우장산 역세권 쪽에 있으시네요. 빌라가. 요거 매입 얼마에 매기가 주고 하셨어요? 이거 요번에 3월 달에 3억 6,800이요. 3억 6,800 몇 평이에요? 이게 실평수가 24평이요. 3억 6,800 줄 거 다 주셨네. 신축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빌라니까 대지가 500평이더라고요. 아니, 이 물건이 신축이에요, 산 게? 새로 지은 아니요. 거예요? 오래된 거야. 20년 넘게 25년 됐어요. 주변에 시세가 알아봤을 때 더 비싸던가요? 그전에는 보니까 이게 3억 8천 4억에 나왔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쪽 지역에 워낙에 빌라가 우장산 쪽엔 아파트 시장이라 빌라가 없어서 아마 희소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하곡동 전체 시장이 아래쪽으로 1동부터 8동까지 쭉 내려가면 전부 빌라 시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장산역 옆에 아파트에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빌라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렇게 가긴 하는데 지금 이제 3억 5천 정도면은 사실은 그 레이크 팰리스 바로 앞쪽에 삼전동 쪽에 한 5년 된 빌라들이 3억 5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전용 한 22평 정도 되는 것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한 전문가님 얘기인데. 있잖아요. 예. 이게 부동산에서 이게 주상복합이 올라간다 이러더라고요. 이 3층짜리 빌라거든요. 아, 그래요? 자, 지도상을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주상복합이. 자, 이것은 땅 자체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1종 밑에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죠. 이렇게. 네네네네. 예, 상업시설에 들어가도 이렇게 준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업지도 아닌 데다가 만약에 이거를 넓혀서 여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뭐 종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종에서 준주거로 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갖다 지금 3종이랑 합쳐가지고 종상향을 시킨다고 했을 때 기부 체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땅을 이제 국가에다가 얼마 정도의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적당하게 상업지로 준주거 지역으로 쓸 수 있게끔 종상향을 이종상향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 가치나 수입성이 과연 있겠는가 이게 문제고요. 지금 사신 그 땅의 지금 지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24평이요. 지분이 24평이에요? 네. 땅 지분이? 땅 지분이 24평이요. 아, 땅 지분이 24평. 땅이 되게 많네. 총 이게 한 6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23번지 여기 자체가? 네. 그러면 지금 3억 1,500이요. 1,800. 3억 6,800 주고 샀어요. 3억 6,800. 아, 3억 6,800. 근데 지금 그 나누기 24평이면 1,500만 원 정도. 네. 네. 땅 네. 가격이나 이런 게 현재 시세로는 뭐 비싼 건 아닌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상업지로서 지금 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왜냐하면 체납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상가가 들어간다. 이것은 이 구에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종 일반지구로 나오고 그 지구 단위 계획도 안쪽으로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예,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저는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변동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고 현재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는 현재는 안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예. 전문가는 이게요 7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득이 괜찮은 건가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용적률이 근데 있기 때문에 이거 옆에- 준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옆에 들 보니까 7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준주거 지역은 가능해요, 그게. 네, 여긴 이종 일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조금 이야기가 이 땅에 대해서 더 확인될 내용이 더 필요하고요. 현재 모습으로는 아니고요. 그냥 빌라, 일반적인 빌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지도 네. 보니까 시청자님 갖고 계신 물건이 그 지구 이 지정이 딱 바로 옆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시청자님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요. 우장사는 그럼 더 있다 팔아도 된다 이거죠? 네, 강서 에스테이트는 아쉽다. 조금만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1, 알겠습니다. 2천이라도.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 6억 4천이면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네. 괜찮다라고 처음에는 나왔는데 가격이 좀 네, 아쉬워서요. 네, 일단은 조금만 보류로 밀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곧 이주 네. 세대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이것조차도 이제 물론 이분이 이것을 더 받았을 때 다른 것도 같이 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6억 4천 받고 다른 거를 빨리 초이스할 수 있느냐, 네. 어느 지역으로 본인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파느냐 나중에 파느냐도 조금 달라져요. 근데 물건 자체로 봤을 때는 6억 4천이 좀 아쉬우니까 조금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한번 세미나 오시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다음 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TV 켜놓고 계시다면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어떤 거 궁금하십니까? 예, 철산 12단지하고요. 네, 하안동 3단지, 6단지가 재건축 말이 나길래 예. 예, 그걸 해도 괜찮을지 둘 중에 사는 어디를 거 해야지. 괜찮은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일단 철산 주공, 하안 주공입니다. 대표님. 예. 네. 혹시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그 지역에 혹시 사세요? 그 근처에? 예, 강명 사거리 살아요. 광명사거리. 그러면은 광명사거리 사시면서 철산이 더 인기가 있던가요? 하안이 인기가 있던가요? 글쎄요, 하안동이 많이 오르고 철산도 좀 오르고 그랬어요. 네, 둘 다 많이 올랐죠. 예. 자, 교통 편의 시설은 어디가 더 편하시던가요?
저는 철산이 더 편해요. 그렇죠. 전세 한곳 쓰면 되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역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교통 여건이 편하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광명 사거리로 해가지고 철산으로 해가지고 7호선으로 해서 강남 나가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다가 전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지역에서는 철산이 1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하안동이 자리를 이제 밑에 있는 건데요. 여기가 보통 이제 그 철산 그리고 그 하안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밑에 더 밑에 보면 소화동이 있어요. 소화동. 요 밑에 예, 소화동이 전부 다 아파트로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광명동 같은 데는 거의 원래가 빌라 위주가 더 많고 예. 주 아파트 해봤자 뭐 몇 군데 없는 데다가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광명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전철하고도 멀고 연식은 더 얼마 안 됐는데 철산에 있는 더 오래된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안동은 더 신축이고 철산은 더 구축인데 철산 예, 예. 아파트가 더 비싸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 예, 수요자의 니즈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살기에 편한 아파트, 전세도 어디가 더 비싸냐. 철산동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철산동 12단지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네. 철산동 12단지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옆에 더 좋은 아파트들이 예. 자, 여기 지금 표시해 드리는 곳이 철산동 12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 재건축된 것들 있잖아요, 주변에. 예, 예. 네. 예.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 1,800대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축 아파트 주변에 있을 때 재건축이 되더라도 내용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15층이라서 사실은 재건축을 했을 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 불었을 때 최고의 어떤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안주공 8단지인가요? 6단지, 3단지요. 6단지. 네. 네, 6단지 아파트. 자, 하안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전화 오셨네요. 네, 말씀하세요. 자, 하안주공 6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철도 멀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식은 전부 다 90년도라서 현실적으로 재건축한다 그러면 외려 철산동이 더 맞는데 얘도 똑같이 15층이라서 그냥 주공 3단지나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매가는 어차피 하안주공이 더 저렴하지만 장기전으로 재건축을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급하게 매도할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철산동을 차라리 하겠지만 재건축 내용을 진짜로 뚫고 들어갔을 때 크게 내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층이기 때문에 지분이 다 너무 작을 거예요. 혹시 15층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재건축 않더라고요. 그렇죠. 작죠.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너무 높은 층으로 이렇게 높이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 웬만한 거 다 찾아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재건축 바람이 불면 밑도 끝도 없이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이 쭉 오를 수 있는 곳은 외려 철산주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네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부르는 게 사실은 놓치셨어요. 타이밍을. 좀 더 예. 일찍 들어가셨어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셋 중에 비교를 하자면 전세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땐 철산 주공인데 매수 타이밍을 이미 한번 놓치셨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민해보시고 네, 현명하게 판단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분 바로 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강서구에, 강서구? 네네. 음. 그 염참동 동화 3차 아파트 신혼부부 거주 목적으로요. 예. 24평 그 매수 어떨지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가 목적이신 거죠? 매수하려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강서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이 결혼하세요?
아, 네네. 아이고 부럽네요. 목소리가 아기 같으셔서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자, 근데 동아 아파트 사시려고요? 아, 네네. 아,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아, 네네. 아, 자, 이쪽에서 한 오래도록 사실 계획이에요? 아니면은 몇 년 있다가 어디 움직이실 건가요? 우선은 따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 살면서 뭐 애들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모르시네요. 그죠? 네네. 자, 지역으로 차익을 좀 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자, 그러면 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하신 시청자분의 그 아파트가 혹시 여러분 나이아가라 호텔 유명한데 아시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옆에 이제 유명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있고 뭐 염청 현대도 있고 여기가 사실상으로 교육 문제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요렇게 좀 잘리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애를 초등학교까지 보내고 여기서 이제 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하고 1학년 들어가면서 12년 동안은 안 움직이시는 게 애한테 가장 좋은데 왜냐면 그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한번 들어가면 거기 근처에 있으셔야 돼가지고 여기에서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말고 어디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쪽까지는 가양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부터인가 요 선이 있어야 되랴 이렇게 요 염창동 쪽으로 들어와서 교육이 좀 굉장히 오른쪽 가양 쪽보다는 좀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그 전철이나 뭐나 자세히 이 근처를 살펴보시면은 현실적으로 그 전철역 가까운데 지금 등촌역도 있지만 등촌역 그리고 증리역 그리고 염창역에 얘보다 조금 더 나은 아파트들 연식이 조금 덜 되면서 가격이 조금 더 몇천 더 나가지만 훨씬 더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 아파트보다는 이 지역을 꼭 가셔야 되면은 요 근처에서 아파트를 좀 매입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게 전철역 근처에 해야지 이제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 잘못 사시면 안 되거든요. 다 재입주 들어가는 그 시기쯤 한 4, 5년 지나고 나서는 가격대가 잘못하면은 이제 다른 건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그대로 서 있다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전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골라보세요. 다시 한번. 아,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네네. 되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지금 끝내셨나봐요. 네. 자, 여러분들 부러우셔서.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2077-6330번으로 통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20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 문의해 주세요. 네, 일주일에 2번 매주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신한선 대표님, 요즘도 네. 분위기는 여전하죠? 굉장히 열기가 그냥 오히려 들썩들썩이라고. 매일스 끝나고 나서 네. 못 오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오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그럼 지금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요? 예, 엄청 오세요. 에어컨도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진짜로 이제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안에 새로 달 정도로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이제 가장 관심 가는 곳들이 그 아파트도 아파트고 수익형도 네. 수익형인데 한강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 그래요? 8월 달에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가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이 어떻게 본인한테 유익하게 이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오셔서 듣고 놀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주택 권리를 주택으로 보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세금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로 사신 분들은 비과세 자체가 없는데 그걸 잘못 설명을 들으시고 비과세인 줄 알고 파셨다가 손해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한마디로 그 세미나 제목이라고 치자 그러면 알고 갑시다입니다. 알고 갑시다. 네,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제대로. 네. 좋아요. 여러분들 날씨 덥다고 축축 처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불겠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이셔서요. 시원한 에어컨 빵빵하게 틀는 그 신한수 대표님과 함께 그 사무실 가셔서요.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도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신한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될 만한 곳 여기에 있습니다.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2077-6393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셔야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으세요. 이해나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매물 저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조 소장님의 매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어떤 키워드로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남의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자, 개포 재건축 최고의 수혜지이면서 양재천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의 희소 가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을 소액 2천만 원으로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개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유씨의 개포동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두 개 매물은 김철민 이사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사님 어떤 매물입니까? 네, 마포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합정동입니다. 합정동의 역세권과 한강변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2,800만 소액 투자 매물하고요. 중구하면은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죠. 중구 지역 중에서도 상업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항학동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임대수가 풍부한 지역이죠. 여기에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마포구 매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이 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한 이 매물은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거기에 합정동. 매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이사님? 예, 현재 마포구에서 가장 빠르게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 중에 한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마포구의 중심 지역 합정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역세권을 각각 중간에 있기 때문에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한강변이나 역세권의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은 풍부한 임대 수요 한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현재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에 바로 잡혀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풍부한 주변 지역 업무타운입니다. 뭐 상암 DMC라든지 인적지에 보시면은 용산 그리고 공덕 그리고 홍대가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률이라든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이 매물이 전용 면적이 무려 45제곱미터 실질적으로서 이 지역의 투룸 공급 중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서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본 매물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2,8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견뎌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텐데 입지적인 여건들 볼게요. 합정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한강변과 근처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 합정동 하면 현재 강변에 좀 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 도보 4분 정도, 그리고 역세권과 도보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본 매물 인접 지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가장 꽃이라 볼 수 있는 YG가 또 있기 때문에 또한 주변 지역에 많은 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합정역이죠. 마포의 가장 중심 지역인데 여기에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 공항철도라든지 경의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요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변 지역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접지에 보시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간선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바로 차량으로 2분 이내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와 내분 수단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을 통해서 그만큼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업무타운이 형성되어 있죠.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이태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뭐 뒤쪽으로 보시면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인접 지역의 용산이라든지 공덕 비즈니스벨트, 상암 DMC, 이런 홍대 상권, 그리고 바로 맞물려서 보시면 바로 역세권의 메세네폴리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 하단 쪽에 여의도가 있죠. 바로 좌측에 보시면 상암 DMC뿐만 아니라 풍부한 녹지타운이 있습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우수한 대학군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이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들도 챙겨볼게요. 마포하면 또 개발 호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뭐부터 설명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요. 마포구에서는 4대 성장 거점 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 지역이 합정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심 회계에 있는 본 매물 같은 경우 후광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서부권의 중심 지역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중심 지역으로 바로 이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보시면은 그 개발이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구역뿐만 아니라 4구역이 이미 완공돼 있죠. 2,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라든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개발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의 중심 지역이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 홍대 입구역이 있죠. 이 라인 쪽의 디자인 출판 지구로 인해서 400여 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암 DMC가 현재 약 800개 업체가 현재 입주를 통해서 거의 8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있는데요. 주변 지역의 상암 DMC 랜드마크라든지 주변 지역 롯데 쇼핑몰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같은 거의 주거 단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이 그만큼 주거의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접지에 보시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있죠.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17년경에는 가족 테마 공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인구 유입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강변이 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조만간에 한강변의 개발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듬뿍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면세점 효과입니다. 용산과 여의도가 바로 본 매물 지역과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양옆의 핵심 면세점 효과가 실질적으로 본 매물 지역까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가 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걸로 예상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에 대한 상세한 특징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젊은 감각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어질 예정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합정동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가장 주거타운을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 건물 중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CCTV, 자동문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넓은 전용입니다. 45제곱미터가 상당히 크죠. 우리 신혼부부 3인 가족이 거주해도 상당히 넓은 구조라 볼 수 있는데요. 거실 면적이 3.5m에 이릅니다. 그만큼 거실의 쾌적성과 더불어서 넓은 투룸,
여기에 발코니까지 갖춰져 있죠. 특히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상당히 젊은 세대에 발맞춰서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금 현재 최신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2억 6,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 전용이 어떻게 보면 최고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 정도 기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8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으로 향후 2년 후에도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익형 부동산 1번지라 볼 수 있는 이 마포구입니다. 이 매물 같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 100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1억 7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6,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9%의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요. 향후에 한강변의 수익이라든지 역사권의 개발 가치를 발맞춰서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챙겨둬야죠. 어떤 것들 염두할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사신 분들이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가격이 좀 오르면은 파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래 약 3, 4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높은 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여유 있는 투자 기간을 두고 움직여 보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합정동 매물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매물은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매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한 매물이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 2억 8천만 원, 그리고 임대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포동 매물 주목해 주시죠. 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매력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네. 자, 본 매물 너무도 많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 세 가지만 나눠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희소성 가치인데요.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입니다. 자, 강남에 있는 아마 다세대 주택으로는 다 통틀어서도 본 매물과 같이 거실에서도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은 앞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점,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으며, 자, 두 번째는 강남하고도 최고의 명문 학교들인 구룡초, 대치중, 그리고 개포, 숙명여고 등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명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해드리겠으며, 자, 세 번째로는 본 매물이 전철 역세권에 접해 있다.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 개포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본 매물이 전철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주지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있다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 대충 보니까요. 교통도 나쁘지 않고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네, 본 매물. 자, 도심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강남의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본 매물지와 양재천이 바로 접해 있으며 옆으로는 개포와 수서를 가로지는 21만 평의 달터 근린공원이 또 본 매물지와 인접해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매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 그 임차인들이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녹지 공간이나 또 산책로나 또한 그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전철 역세권의 매물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본 매물이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이 모든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으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 산책로나 녹지 공간 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본 매물 외국인의 렌트 또한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외국인 또한 이 매물의 어떤 투자 대상으로 좀 꼽아볼 수 있겠다. 그런다면 이 수요층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매력이 조금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본 매물 앞서 말씀드렸던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했는데요. 본 매물 앞뒤 좌우 옆이 인접해 있는 토지 모두가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매물을 가격을 상승시키는 파격적인 개발 호재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올해 연말까지 달터 공원 정비 사업이 진행 예정으로서 본 매물은 부동산 투자처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아마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매물이며, 자, 본 매물의 특급 개발 호재인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이미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올 9월 달에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고, 올 연말에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정,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개포 재건축 단지는 9평에서 21평형대로 본 매물과 같은 투룸 다세 주택의 임대 수요 및 매매 수요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이며,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매도 타이밍, 지속적으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본 매물이 최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남구 개포동 쪽에 있는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거든요. 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이 물건도 10월에 준공 완료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 매물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신축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서 매봉역 역세권이면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희소성 가치가 뛰어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외관은 물론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하고 외관이 매우 수려하고, 또한 2016년부터 전기차가 상용화될 예정인데 본 건물 전기차 충전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입주자의 편리를 위하여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신축한 오래도록 보유하고 싶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32세대에 2대의 CCTV가 설치될 예정이며, 드럼 세탁기, 에어컨, 전기 쿱탑 등 분양가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실용성 및 투자 가치로 손색이 없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 사진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 충전함 설치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내부도 아주 예쁩니다. 가격이 네.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매물의 가격 앞서 말씀 개포 주공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의 권리가액이라고 하죠. 10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세가는 무려 9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액 2천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본 매물이 되겠으며,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6천만 원으로 2천만 원 투자하여 강남의 모든 앞서 말씀드린 모든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 되겠으며, 대출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월세를 놓을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현금 투자 6천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연 수익 720만 원, 수익률 연 10%가 넘는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개포동 매물 점검을 해드린 거고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자, 재건축, 재개발 인근 지역 투자 시에는 자, 이주 수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매매와 임대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시적으로 움직입니다. 재건축 마무리 시점에서 재건축의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칫 잘못 투자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마무리 단계에서 주변 시세가 어느 곳이 받쳐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가치 투자의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판단하실 걸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으며, 본 매물은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샘플하우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방문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번 저희가 말씀드려도 한번 가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개포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김철문 이사의 매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9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5층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말고요. 오피스텔 살펴보겠습니다. 황학동입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주셔야죠, 이사님. 예, 중구답게 교통망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하학동이라는 지역성인데요. 신당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본 매물 신당역이죠.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과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 지역에 1호선과 6호선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전체 면적의 거의 60, 70%가 이미 상업과 업무단지에 속해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향후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임대차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임대가가 보시면 거의 매매가를 육박하기 때문에 본 매물 800만 원 투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라든지 부가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쌈짓돈 약 800만 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매물 주변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중구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업과 업무시설, 그리고 쇼핑이라든지 관광, 이런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바로 신당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동묘암역에 1호선이 있죠. 동대문 역사공원역에 보시면 바로 4호선을 또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지역에 2호선과 6호선 그리고 약수역이라든지 청구역을 이용하시면 3호선과 또 5호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 1호선에서 6호선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이 바로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바로 접해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동대문 상권입니다.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이어지는 동대문 상권의 랜드마크 효과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에 상단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도보로 약 3분 거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쾌적성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 이런 부분이 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마트라든지 롯데 시네마 극장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광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고급 주거 단지라 볼 수 있죠. 여기에 왕십리 뉴타운이 바로 길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이 계속 고급화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은 뭐 신당역에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의 후보지로서 지금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보시면 강남이라든지 용산이 접해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하철을 환승하신다면 압구정역까지 아니면은 용산의 인접지역 업무단지까지 약 지하철로 15분 정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서 향후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도 연경 고리망이 이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 살펴볼게요. 저희 지금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살펴보고 있고요. 어떤 이슈가 살피고 있을까요? 동대문 봐야 되니까. 네. 동대문 하시면 그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패션거리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한동안 굉장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밀레오로라든지 여기 지역에 뭐 보시면 다양한 그 패션타운이 형성돼 있죠. 롯데 피트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주변 지역에 약 4만 개의 점포와 더불어서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특히 주변 지역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인근 지역에 서울시의 그 산학연 지원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계속적으로 양산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꾸민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SK 네트워크스라는 대기업의 진출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투자 가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발맞춰서 롯데
TPT몰과 더불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있죠. 작년 초에 개관을 통해서 인접 지역의 창조, 문화산업 기틀이 한번 더 충족되면서 주변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가치가 한 단계 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많은 그 요코족이라고 중국 관광객들이 밀물줄이 들어오는 지역이 이 주변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그런 많은 그 관광객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의료 관광 특화라든지 이런 많은 그 호텔들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접 지역에 보시면 신당이라든지 청구, 약수역 주변 지역에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의 많은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에 보시면은 상업 지역입니다. 하학동 전체 면적이 상업 지역이란 말은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 면적 10,000평 정도가 상업적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업무 시설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상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꾸준하게 상업 지역 버금가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특징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느냐, 향은 어떤가, 층은 어떤가,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씩 살펴주시죠. 현재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미 건물이 완공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 벌써 97%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2층에 또 샘플 하우스가 타입별로 3가지가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컨도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부분도 탁월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은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방송에 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노얄층, 5층에 노얄층에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채광이라든지 향, 이런 부분이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 지역에 왕십리 뉴타운과 직선거리로 약 50m에 접해 있다는 부분, 그런 만큼 향후에 고급 주거단지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매물의 투룸입니다.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격이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를 놓을 경우 2억 1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8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은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은행 대출을 1금융권에서 1억 3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5,800만 원 투자를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수익률이 약 11% 정도를 무난하게 받아볼 수 있는 수익형뿐만 아니라 연금형 부동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점 챙겨주세요. 간단하게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취득세라든지 부가세가 전혀 부담이 없다. 결론적으로 일반 다세대 주택에 취득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물 화학동 오피스텔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3가지 매물 살펴드렸네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3번 통해서 매물 정보 더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